한 아파트 복도벽에 걸려있는 자전거 한 대. 그런데 그 아래도 또 소화전 앞에도 자전거가 세워져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소에 자전거를 치워달라며 민원을 넣었고 결국 관리소장이 나섰는데요. 이 자전거로 인한 다툼은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졌는데요.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입주민한테 갑질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자, 그리고 해당 입주민과도 저희가 연락이 닿아서 양쪽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자전거 때문이다. 네, 갈등의 시작이 자전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제보를 하신 관리소장님은 31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인생 2막을 관리소장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1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또 근무를 하면서 입주민들한테도 그렇고 동대표들한테도 그렇고 인정을 받아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입주민으로부터 이제 민원을 받은 거예요. 그 민원은 우리 아파트의 한 사람이 공용 주거지인 지역인 공용 공간이죠. 예, 공간에 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전거를 걸어놨다. 아, 거치대가 있네요. 네, 거치대를 걸어놓고 자전거를 걸어놨다. 저거를 원상 복구시켜달라라고 이제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소장님은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 해당 세대로 가서 찾아갔는데 이제 계속 부재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서 시정 권고 경고문을 그 앞에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또 붙여놓고 이랬는데, 저기 붙여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또 보니까 경고문만 떨어져 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그냥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해당 입주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반론을 하시나요? 네. 아니,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연락을 먼저 주는 게 아니냐. 뭐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이 경고장만 붙어 있길래 경고장 떼어서 내가 읽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반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소장은 규약을 위반했으니까 경고문을 붙였는데 이 해당 입주민은 아니 붙일 게 아니라 나한테 먼저 말을 해줘야지 그거 붙이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자전거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통 1층 그 자전거 놓는 공간에다 두기도 하고 좀 비싼 자전거 같은 경우면 집 현관문 앞에 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좀 도가 지나쳤다 싶었던 겁니다. 우선 지난해 12월 사진을 보면요. 현관문 앞에 자전거가 모두 4대가 보입니다. 한 대는 바닥에, 다른 한 대는 벽에 구멍을 뚫고 설치한 거치대에 걸려 있고요. 나머지 2대는 소화전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소방 점검 시에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빨리 치워달라고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다행히도 소화전 앞 자전거 그리고 화분은 모두 깨끗하게 치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벽에 걸쳐놓은 자전거는 여전히 치워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해당 입주민은 이 아파트에 입주 후에 8년 동안 이렇게 자전거를 매달아 놨다고 합니다. 해당 입주민의 주장도 전해드리면요. 네네. 이사 올 당시만 해도 벽을 뚫고 못을 박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당시 아파트 관계자도 못 박는 거를 보고 갔고 그 이후에 문제없이 잘 지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겁니다. 아니 문제없이 8년 동안 잘 지내는데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뭐 난리야라는 입주민의 주장. 아니 민원이 들어왔으니 해결하는 건데 그게 내일인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하는 관리소장의 주장이 지금 이렇게 붙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집안의 화평 깨지 마세요. 자, 이 일로 결국 이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요. 저는 여기서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녀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안의 화평을 깨지 마세요. 오늘 벽을 뚫은 걸 종이를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누가 받았습니까? 그 앞집하고 그 출수에 있는 관리 주체의 종이를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서로서로는 안 했지만은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한테 제가 할 겁니다. 시키게 맞다고 관리 주체에서 그 일을 하라고 노력이 들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이 아직 없어요. 다른 상품물에 물이 샌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해가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얼마의 손해가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하셔야죠.
야, 양 변호사님 진짜 뭐 팽팽하네요. 예, 양쪽의 입장이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자전거를 쓰고 있는 그 입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같은 쪽 주민들에게는 분명히 그 동의를 받고 이 거치형 벽을 뚫었다라는 거고요. 또 아파트 관리 주체로부터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민원을 제기하려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서 민원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거고, 정말로 손해가 있다라면 내가 다 그 배상해주겠다라는 게 지금 그 자전거를 건 이분의 입장인 거고요. 관리소장은 다른 사람이, 다른 아파트 다른 입주민이 이걸 문제를 직접 제기하려고 해도 혹시라도 이제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선 거고, 또 이 관리소장 주장은 지난 전임 소장하고 또 입주자 대표 회장도 이 문제 때문에 4년 정도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게 쌓여왔어 이제 자기가 나선 거라는 그런 얘기인 거고, 이제 입주민 동의도 아까 이제 그 자전거 건 쪽에서는 같은 층 주민들 동의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관리소장은 저기에 저 아파트 라인에 저 자전거를 걸어 놓으신 분 말고 나머지 36세대가 있는데 그 36세대에 물어봤더니 30세대는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자전거 걸어 놓은 분도 같은 층에 동의를 받았다고 했지 전체 세대 동의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둘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보통 이렇게 갈피를 잡을 네. 수가 없으면 권위를 가진 관의 판단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구청에 찾아가서 문의를 좀 합니다. 제3자의 판단을 좀 받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구청에 가서 이게 공용 부분인데 이런데 자전거 벽걸이를 해가지고 자전거 하는 게 어떠냐라고 질문을 해봤고요. 결국은 구청에서는 뭐 몇 동 몇 호 앞에 공용 벽면에 거치용 자전거 이거 관련해서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유지 관리해야 할 사안이고 현장에서 조치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관리사무소 손을 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체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을 공익적 목적으로 이걸 게시를 하고 했는데 이 관리소장이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일이 좀 일어납니다. 이 입주민, 해당 입주민이 고소를 합니다. 관리소장을. 왜요? 왜 고소를 했냐면 그 구청 공문에 따르면 동호수가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동호수는 나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다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지금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개인정보법 사실은 어떤 거냐면 성명이나 주민번호, 영상, 얼굴 이런 게 개인정보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특정 정보하고 합치면 그 개인을 알 수 있는 거. 네. 동호수하고 합쳐 사라진다면 그것도 개인정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근거로 해서 개인정보법 고소를 지금 한 걸로 보입니다. 야, 양 변호사님 이거 이 관리소장님 되게 곤혹스러운 상황이. 여기서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물론 관리소장 주장입니다만 이번 주 초에 이 아파트에 다른 입주민이 구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 담당 직원이 이 관리소장이 아니라 경비원분하고 현장 조사를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나서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관리 주체에도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관리 주체에게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아니, 내가 과태료까지 내야 돼요? 관리소장이 이거를 책임져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관리 주체, 관리단이 따로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기를 맡고 있는 사람은 관리소장이니까 관리 주체, 그러니까 주택관리단이라 이런 데서는 관리소장 당신이 이걸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걸 다 부담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오늘자로 엿새째 1인 시위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해당 입주민은 민원 제기한 사람 누구야? 이렇게 밝히라고 하면서 관리소장을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근데 이게 지금 갈등이 5개월째랍니다. 그리고 지금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자, 그런데 조금 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대요. 이 관리소장 얘기 들어보시죠. 18일자로 권고서 기각하겠습니다. 19일부터는 새로운 후임 소장이 옵니다. 제가 쓰러지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저 관리업체도 피해가 있잖아요.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공익 목적 말고는 제가 그분한테 해를 끼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저는 아프면서까지 민원 해결을 위하고 입주민을 보호하려고 한 건데 왜 최선을 다한 정한 과태료를 맞아야 되냐고요.
아이고 권고사직 아이고. 아, 네, 네. 이래저래 뭐 굉장히 좀 괴로우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관리소장님 지금 권고사직 당하신 후에 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병원에서도 계속 좀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잘 때마다 그 그 입주민의 모욕과 폭언이 계속 연상이 된다, 잠도 못 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관리소장을 고용한 업체에서는 잠깐 쉬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쓰러지면 관리업체도 피해가 갈까봐 이제 그만두는 거라고 얘기했고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관리소장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주택관리사협회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냥 뭐 제3자 입장에서 그냥 좀 원만하게 합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자전거 이 복도에 그게 걸려 있고 뭐 물건 같은 것도 올려져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입주민도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현재 예, 그대로입니다. 저 무슨 물건 걸려 있죠? 그 해당 입주민도 자신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철거를 해야 되냐? 이거 오히려 지저분하지 않고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지금 공용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전유 부분인지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따져보면 정답은 사실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권고사직, 그러니까 밥벌이를 잃는다는 그거는 저는 좀 글쎄요. 안타깝네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